아, 예, 예, 됐어요, 교수님. 시작했습니다. 자, 영업 속이요. 네. 자신무경이라. 네, 적자를 써도 되고, 문서적. 네, 적자로 써도 되고, 잘해할 자자도 써도 됩니다. 자신무경이라. 자, 여기 영자가 영화, 업, 바소, 터기, 문서적. 그럼 우리가 자리를 깐다 할 때 깔 자, 자리에 할 자, 심할 심, 없을 무, 마침 경. 자, 우리 영자가 이게 불화변에 불화를 두 개 쓰고 이렇게 쓰면 덮을며 나무목, 이걸 영화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뭐냐면 이 두 글자 쓰면 불꽃 겠잖아요. 불꽃이 확 살아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불꽃이 막 만발했다는 얘기 뭐예요? 꽃들이 만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화형자예요. 영화형. 대개는 이 영화형자를 오동나무, 오동나무 꽃이 피는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업자는 이렇게 쓰고 이게 뭐냐면, 자, 요게 풀이 무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풀 무성할 착자예요. 이게 풀 무성할 착. 그러니까 나무에 풀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엽이 선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업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 자, 우리 업이라는 걸 많이 쓰지요. 네. 우리 덕이라는 글자와 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덕이라는 글자는 내 마음 안으로 쌓는 걸 덕이라고 하는 것이고, 업이라는 글자는 밖으로 쌓는 걸 업이라고 해요. 네. 밖으로 쌓는, 우리가 사업이다 뭐다 할 때 이 업자 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마치 나무 위에 그냥 지엽이 풀이 무성하듯이 그냥 잎사귀가 무성하듯이 밖으로 쌓는 거예요. 네.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해요. 업을 짓는다라고 얘기하죠. 네. 사람이 선한 업을 쌓으면은 선한 과보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선업의 선과 악업의 악과. 선업, 선과요, 악업, 악과라. 이런 말을 써요. 네? 아니,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선한 업을 쌓았는데 선한 과보를 얻는다. 과연 그럴까요? 이어져 있을까요?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을까? 이어지지 않았을까? 선한 업이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이게 쇠사슬처럼 이어져 있구나.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이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깨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말씀이 과연 세상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진리에 담긴 말씀을 하셨을까? 참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우리 주역에서도 적선지가의 필요경이다 이런 걸 썼어요.
극선지가의 필요 영향이요 적불선지가의 필요 여왕이라. 네. 아니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요 선 불선 적 불선지가에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앙 암자를 썼어요. 재앙 암자. 사람으로 이 구역에서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집가짜를 갖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선을 쌓으면 그 자식이 경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빚만 잔뜩 지고 자식은 그 재앙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그것만이 아니고 이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것은 같이 기운이 같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아버지가 못났는데 자식이 잘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부모보다 잘난 자식들이 별로 없다고.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그냥 사람들 그냥 끌고 가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과연 진리가 담긴 얘기일까? 일일이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세상사가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 그게 어떤 인연이라는 말 쓰죠. 인과라는 말 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근데 그 씨앗이 어느 여건만 딱 조성이 되면 과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발화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 씨앗을 갖게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후의 몸신자 사람이 업을 짓는 것이 몸으로 업을 짓는 것도 있고 또 이 말로서 업을 짓는 것도 있고 뜻으로 업을 짓는 것도 돼요. 내가 한 생각을 탁 내요. 한 생각을 딱 내요. 물론 이 생각이 우리 씨앗도 보면은 어때요? 심었어도 자라다가도 여건이 안 좋으면 그냥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건이 잘 조성이 되면 내가 이 한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씨앗을 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생각, 요런 씨앗을 심고 저런 생각, 저런 씨앗을 심고 늘 심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건이 딱 조성되면 이 생각이 이 발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저 사람은 그냥 신의식 같아가 죽어요 그냥. 이게 내가 절대 죽인 게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이 생각이 변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 참 묘한 얘기예요. 분자가 거 기실하야 출기연에 한마디 말을 딱 해요. 에이 전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 사람 살았으면 좋겠다. 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더라는 게 이게 에이 우연이겠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생각을 내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저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대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없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과거에 어제는 나한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만날 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만나야지. 저 사람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를 부정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면 반드시 하여튼 제 경험상으로는 반드시 안 좋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안 좋게. 그래서 만날 때에는 과거의 어떤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상대방을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결말이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도통할 수 있는 것도 신부의 세 가지로 도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만 이용하면. 이 영어 소기 이 바속자는 지게 호자에다가 낡은 자를 썼죠. 이게 바속 뭐뭐 하는 바 이렇게 우리가 허사로 쓰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장소할 때 쓰는 소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창하는 것 거기에 여기 호자가 이게 가가 호호 할 때 쓰는 호자 아니겠어요? 이 거기에 어떤 거창한 곳이 있으면은 그곳을 내가 보호하기 위하면 나 자신을 지키려면 도끼를 갖다가 옆에다가 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방문 앞에다가 딱 도끼를 걸어놓고 여기 무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나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자도 보면 어때요? 나자도 보면 있어요. 이 뭡니까? 이게 소수자죠. 이건 참과자예요. 나 자신을 호흡할 수 있는 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국자도 볼까요? 나라 국자? 이게 땅이에요. 요건 인구요, 인구. 요건 참과자예요. 요건 경계에 두고 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지 마라. 네? 그러니까 여기도 벌써 나라가 있으면은 이걸 지킬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과자 쓴 거예요. 아무리 선한 생각만 갖고 한다고 해서 지키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다음에 이제 기자는 그 기자에 흑두자를 쓴 거예요. 이게 터기자예요. 여기에 그 기자가 뭐냐면은 이게 이 기인데 이걸 뭐라 그래? 키라고 해요. 키가 이게 뭡니까? 이게 혹시 이렇게 바람 일으켜 가지고 우리 28수 중에도 각항제왕 신이 기할 때 기성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이게 태양이 여기에 가까이 가면은 아이고 올해는 바람이 많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별로 기성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기자에다 흑조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는 뭐냐면 하여튼 저 찌꺼기를 이렇게 없애고 곡식을 담아서
음식을 익혀 먹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키지라는 그 곳이다 이거예요. 그곳으로 해서 터전을 삼았다 해서 이게 터기자가 되는 겁니다. 터기. 그러니까 음식을 익혀 먹는 곳, 키지를 해서 음식을 익혀 먹는 곳 그런 뜻으로 해서 터기. 여기 영업이라는 게 뭡니까? 영화로운 사업이에요. 우리가 영업을 한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영할 때 영업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요 영자 쓰고 이게 경영할 영자를 쓰는 것이고 여기는 영화 영자예요. 이 경영한다 할 때 이 영자는 뭐냐면 이 구한다는 뜻이에요. 구하는 것이다. 업을 구하는 것이 이게 영업이고 여기는 영화로운 사업. 영화로운 사업. 아까 분자가 이렇게 초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인생을 시작하고 끝까지 독실한 마음으로 인생을 갖다가 부지런히 열정을 갖고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영화로운 사업으로 터전을 삼는 바다. 그걸 터전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명성이 어때요? 세상에 이름을 날리잖아요. 자신 무경이라. 네? 이 자자가 자례할 자자인데 또는 이게 문서적자도 돼요. 문서적자. 대주변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쟁기례자예요. 이게 우리가 쟁기례자에다가 우물정 쓰면 이게 바깥 경자죠. 이게 뭐냐면은 이 우물정자 작게로는 우물정자지만 크게로는 뭐냐면 정전제예요. 정전제. 밭을 구획정리해가지고 곡식을 재배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쟁기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나무목자에 두기자 쓴 거예요. 우리 쟁기를 갈면 어때요? 쟁기를 쫙 갈면 얘는 나무로 갈았지. 나무 쟁기예요. 갈면 양쪽으로 다 갈라지죠. 두기자. 둘로 갈라지는 게 이게 쟁기. 그런데 이제 그런 뜻도 되지만 요 뇌자가 새긴다는 뜻도 돼요. 새긴다. 땅을 새기는 게 쟁기지만은 우리가 글로 새길 수 있는 것이 또 이게 아니겠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 나무 목자에다가 이거 문서라고 하는 것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대립변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글을 새긴 곳이 대나무잖아요. 그죠? 대나무에다가 글을 새기는 거예요. 네? 글 새기는 것이 무슨 뭐 천태만상으로 많은 것들을 새기겠지만 결국 나누면 음적이냐 양적이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두기자 쓴 거예요. 음양으로 이렇게 새기는 뜻이다. 음양으로 새기는 뜻이다. 거기에 옛석자를 쓴 거예요. 옛석자. 그게 옛날 것을 새기는 것이 문서다. 옛날 걸 새기는 것이다. 대나무에다가 옛날 것을 새기는 것. 이게 문서 적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자례할 자자의 뜻으로도 여기에 의지해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니까 자례할 자, 깔 자, 의지할 자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죠. 자, 신자는 이게 이제 문서적자가 이렇게 해서 옛석자를 이렇게 붙인 거고 신자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극이자라기보다도 여기가 달감자로 원래 썼어요. 옛글로 달감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게 뭐냐면 짝필자예요.
짝필자. 우리 부부 사이를 필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짝필이에요. 짝. 근데 이걸 왜 심화심자로 썼느냐? 이건 달감자예요. 이거 맛이 다르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것이고. 남녀가 함께하는 걸 이렇게 짝필자로 쓰는데, 사람은 욕심이 여러 가지에서 욕심이 생기지만은 크게 가장 대표적인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어느 경우냐면은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또 남녀 간의 문제, 여기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라는 책을 보면은 음식과 남녀의 대욕이 생원이라, 네? 음식과 남녀의 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걸 적절히만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만 있다면은 건강하게 일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때요? 여기서 이게 음식이 너무 음식이라네.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필기가 여기서 화가 생기는 거예요.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나 심화심자라고 쓰는 겁니다. 달감자와 짝필자. 결국 음식과 남녀지간에서 여기서 탐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죄까지 짓는 거예요. 죄까지. 이걸 절제하고 이용할 줄만 알아요. 우리 이용이라는 말 참 좋은 용어예요. 쓰는 것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녀지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적절히 이렇게 그것을 잘 이용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이걸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지나치게 하니까 오히려 음식으로 사람이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예요. 자, 심화심자 썼고 무자가 이제 무자가 이제 이게 숲이 무성하게 이렇게 무성한 숲을 이루는 뜻인데, 여기에 옛글을 보면은 여기에 수프림자를 썼어요. 지금 불한자를 썼지만 옛글에는 숲을 이루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무에서 유가 생기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화자를 이렇게 쓴 것은 요 불화자를 쓴 이 무자는 진시황 이후에 생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글은 이렇게 무자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이제 경전에 보면은 무자를 이렇게 쓴 곳이 있어요. 불화변으로 이렇게 쓴 거, 경전에. 그건 뭐냐면 진나라 때에 아주 가혹한 정치를 펼쳤지요. 법과 사상을 도입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생들이 말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생들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냥 부정이 묻어가지고. 이게 바로 분서갱이잖아요. 분서갱이 그를 갖다가 불살로 갱유 선비를 구덩이에 묻어 죽였어요. 우리 사기에 보면은 선비를 460명을 묻었다고 해요. 말이 460명인데 사실은 거기 몇천 명 죽은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선비들을 묻어 죽이고 보니까 이게 이러면 글이 있으면은 또 그 악령들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정신까지 없애겠다고 해서 책까지 불살로 그 협선 옆구리에다가 책 끼고 다니는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서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놈은 공자 사당이 있으면 이거 유생들이 또 악령이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공자 사당까지 그냥 싹 무너뜨려버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유, 한 관리가 공자 사장인 것은 그 삼을 갖다가 무너뜨리겠다 보니까 위에서 쪽지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후세의 유일 남자하야. 후세에 한 남자가 있어요. 회야. 이 아담하야. 내 사당에 들어와서 회어 관상하고 내 관이며 가시며 또 의복이며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사구평대하리라. 사구평대에서 졸하리라. 공자하고 진시황하고는 한 200여 년 차이가 나죠. 공자는 551년도에 태어나셔서 479년도에 작고하셨잖아요. 진시황은 221년도에 서기 전 221년도에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한 200여 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자가 후세의 유일남자가 이게 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난 사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시황은 옥졸이 이제 가가지고 이런 쪽지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니까 사구평대에 죽는다. 사구평대에 보니까 신선이 사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동동 500인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우리 이쪽에 삼신산, 그래서 뭐 삼신산이 어디냐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삼신산이 저기 뭐 금강산이냐 지리산이냐 또 저 한라산 영주산이냐, 그죠? 그래서 서귀포라는 게 바로 뭐냐, 서귀포. 서불이라고 하는 자가 돌아갈 글자, 서불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라 해서 서귀포라는 걸 쓰잖아요. 거기가 시선 사는 곳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숨을 불태웠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서 속에 불화자를 쓴 이 옵슬문자는 나는 분서경유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기념한 걸 쓴 거예요. 근데 유독 분서경유 안 당한 책이 뭐냐면 주역책. 주역책은 이 문자를 안 써요. 이렇게 써요. 이 문자. 그래서 주역에는 글에는 요 문자가 있고 요 문자가 있는데 주역에서는 요 문자를 써요. 요 문자는 뭐냐면 하늘천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하늘천자 이렇게 있었는데 요걸 딱 구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감춘 뜻이고, 또한 하늘의 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하늘의 상. 하늘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잖아요. 무에서 유가 생기잖아요. 우리 도덕경에도 그래서 유생 무라, 유는 무에서 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는 무에서. 그때의 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하는 거죠. 그다음 격자는 이 소리음자에다가 사람인자를 쓴 거예요. 소리음자에 사람인자. 이건 뭐냐면 사람이 요 음악을, 소리를 맞히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 음악을 보면은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9장으로. 옛날에 글에 보면은 소소 구성에 순임금이 만든 음악이 소라는 그 음악이 있는데, 이것을 9달락으로 딱 이제 음악을 완성을 하니까 곡조를 마치니까 봉황내리라, 봉황이 나라와 춤췄다 하는 얘기가 소소 구성에 봉황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도 순임금이 지었다라고 하는 그 소라고 하는 음악을 제 나라에 가서 한번 듣고서는
너무나 그냥 예? 예, 그 소리에 고취가 돼가지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주셨다. 네? 그게 논에 그게 나와요. 그게. 그만큼 그 곡교가 아름다웠다는 게 뭐겠어요? 소리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걸 뜻하지 않았겠죠. 순임금 때의 그 태평성세를 구가한 그런 음악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공자가 음악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음악소를 딱 들으면 이 저자를 갖다 딱 아는 거예요. 음악소를 무슨 저자가 누구다라는 걸 아는 정도로 음악이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음악을 아는 것을 필수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역 공부하는 거 뭡니까? 주역 공부하고 뭐 예를 뭐 사서 오경을 공부하고 하지만 결국에 거기서 추구하는 건 뭡니까?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비가 도덕만 알면 되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도를 펼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세상을 알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을 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그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옛날에 융예를 해놓은 거예요. 예. 융예가 뭐냐면 예, 악, 사, 어, 서, 수. 예돈 예자. 음악. 활소사자. 말로자. 글서자. 수업자. 이게 뭐냐? 아니 세상에 도를 펼치려면 도덕심만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익히는 거예요. 예라는 건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하면 이거 딱딱한 거, 고리타분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가 갖는 본질은 뭐냐면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거예요. 악은 뭐냐? 역시 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서 다 우리 합창합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한 마음을 이룹시다 이런 얘기예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너와 나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결국 예와 악은 그래서 두 가지면서 한 가지예요. 사는 활소사자예요. 선비가 이 활소목도 익혀야 돼요. 아까 나라를 지키려면 저 창 쓰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활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는 말몰 어자예요. 옛날에는 마차 타고 수레를 타고 갈 줄도 알아야지.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운전면 따는 거예요. 운전면. 운전면 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있으면 먹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마 부처님 고기 안 드셨을까? 안 드신 얘기가 없지요. 다 드셨지. 그걸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탁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승려의 본질은 뭐냐면 탁발이에요. 탁발할 줄 모르면 그 스님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탁발을 왜 하느냐? 상대방에게 공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많은 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7집만 많은 거예요. 7집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고기를 보시를 했어. 아이고 저는 고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공자도 논에 보면은 공자도 술도 드셨어요. 고기도 드시고 심지어 회까지 드셨어요. 회. 다만 회를 드실 때에는 얇게 썰어서 고기 기운이 음식 기운을 이기지 못하도록
술도 드셨어요. 다만 유주무량 불급난이다. 술 드셨을 때 한량 없이 마셨지만 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으셨다. 그게 이게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아이고 공자가 세속적인 분이시나, 네? 아이 그래서 뭐 회도 드시고 또 술도 드시고 계셨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승인으로서 공자를 생각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공자께서는 세상 이롭다고 여기는 그런 음식들을 다 드셨구나.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 이롭다고 여기는 음식은 다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 큰 뜻을 이해를 해. 아니 논어에다가 제자들이 공자의 일상생활을 갖다 거기다 기록을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기록했겠어요? 회를 드셨다. 생각 없이 거기다 글을 섞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제자들 생각에는 아마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세상이 이롭게 여기는 것들을 다 취하셨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쓰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단지 회를 드셨다. 저 어릴 때는 저 회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었지. 그러다가 언제 한번 장인어른 댁에 가니까 그냥 돼지고기 같은 거 썰어도 우리는 이만큼 썰었는데 아, 장인어른 댁에 가니까 고기를 막 듬뿍 풀었어. 회도 그냥 두껍게 해가지고 그냥 드시고. 아, 참 맛있게 먹은 게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 고기도 있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예법이 어떻게 했냐면은 채소를 먼저 먹어요. 3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고기 기운이 밥 기운을 이기지 않도록 음식은 늘 그렇게 해요. 요즘 사람 가끔하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걸 유심히 보게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고기가 있으면 고기부터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침 경자예요. 마침 경. 그게 본래는 이게 음악에서 음악을 이제 마친다. 음악을 연주하고 마친다는 의미에서 마침경자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와서는 일을 마친다.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이제 경계. 땅이 있으면 땅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계의 경자의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흑도자에다가 경계경자를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네? 그 후대에 와서 뜻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군자가 이렇게 덕을 쌓고 열심히 이게 시종일관 열심히 이렇게 살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군자의 그 영화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화로운 사업의 터전이 되는 바가 있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 문명의 발전이 사실은 열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 재질이 있어가지고 재질은 둘째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터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터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명성이 그냥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이 자신이라는 게 뭐냐? 아주 명성이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분할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공자의 명성이 그냥 넘치고 넘쳐가지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공자를 갖다가 그냥 숭상을 하잖아요. 자신 무경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 있으시면.
정훈이가 잘 가르쳐서.